자, 콩 생산량을 올리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콩에 알맞은 온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이 어떻게 나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콩 재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기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적 19내기 25도씨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의 온도가 계속 유발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병해충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가 주룩주룩 오기는 오는데도 과거에 그런 비가 오지 않고 폭우가 내려요. 온도도 폭염. 과거의 그 온도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온도는. 예? 비도 짧은 시간 내에 뭐 100mm 가까이 막 온다든가 막 이렇게 예? 한꺼번에 왕창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게 내렸을 때 우리가 토양을 적습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적습 가장 알맞은 수분 함량, 그 수분 함량 여러분들이 손으로 딱 쥐었을 때에 뭉쳐지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꼭 짜여지어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면 너무나 과습은 좋고 지금 오늘날 비가 일시에 막 100mm 이상이 와버리니까 이건 과습 때문에 콩 재배인데 애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물 빼기가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적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처럼 이 식물들도 충분히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즉 먹을 것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도 못 높인다예요. 그러려면은 콩으로서는 그게 뭡니까? 먹을 것이 양분이에요. 양분이 비료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온도도 맞아야 되고 수분 함량도 알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분화서는 무조건 충분히 줘야 된다. 그런데 충분히 주되 질소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해서 줘야 한다. 왜? 콩은 질소 고정균에 의한 두가작물은 질소 고정균에 의해 가지고 일부 질소 같은 경우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콩에 과다하게 주면은 또 생육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애로사항이 너무나 우짜란다 이 말이죠. 우짜라면은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 햇빛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햇빛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양분도 맞아야 되고 수분 함량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햇빛을 잘 받아야 하는데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햇빛은 어떤 작용을 하냐?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는 거 알죠? 햇빛 없으면 우리 인간들도 살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식물들도 생물들이랑은 다 햇빛을 충분히 넉넉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콩이 너무나 못 자라면 햇빛을 못 받아요. 너무나 벽에 심어도 못 자라요. 그래서 햇빛 받는 조건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거, 햇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동화 작용하는 거, 식물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이 바로 햇빛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온도, 수분, 양분, 요 햇빛, 요게 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인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하고도 기상재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고온 상태라든가 너무나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콩 풀나지 말라고 처음엔 풀약을 주고 두 번째로는 또 풀나지 말라고 줘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때 잡초가 발생하죠. 그 잡초가 발생하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또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이 당한단 말이죠. 이런 요인 때문에 콩 농사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뿐 아니에요. 예?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발병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성의 온도나 수분, 양분, 햇빛이 적절하게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기상이 높아지다 보니 기상 조건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예? 잡초도 제대로 발생해가지고 콩 재배할 때 잡초가 가장 우리가 잡초 방제를 소홀히 해버리면은 제대로 한 것에 비해서 30% 수량이 못 거둡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냐 포기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잡초 방제가 중요해야 되는데 잡초 방제가 걸림돌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병해충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병해충이 득실되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그래서 이런 거 방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방제를 해가면서 재배 짓느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요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난해에 우리가 콩농사 짓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야, 보면은 지난해 기상을 보면은 6월 13일 전까지는 그런대로 비가 적정, 땅이 콩 재배하는 데에 논만 깊이 가르면 약간의 가뭄은 있었지만 깊이 갈고 재배를 하면 충분히 발화가 됐었어요. 근데 6월 13, 14일 날 비가 온다고 그랬을 때에 그때 비가 약 50mm 정도 예보가 됐었어요. 그러면 예보가 50mm 됐을 때는 아주 콩 심고 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익산 지역 같은 경우 150mm가 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피워가지고 그 다음날 한 농가는 법인치 하나는, 제가 지도했던 법인치 하나는 법인 조합원들의 모든 농가를 다 파종해주고 자기 것은 마지막으로 13일 날 밤에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파종을 한 거예요. 파종을 해서 안전하게 잘 자랐자면 그 다음날 비가 왕창 내려버려가지고 그 콩이 제대로 발화가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콩은 재파종을 또 했다고요. 그런데 재파종이 비가 한번 오면은 논에서, 특히 논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빨리 안 말라가지고 평년도 같으면은 15일 이상 지나야 그 이후로 재파종이 들어가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6월 27일 날부터 또 고온 상태가 계속 지속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고온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2주도 못 돼가지고 땅이 거의 다 파종하기 좋게끔 말랐어요. 그래서 발화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들 전략집권을 받으려면 80% 이상이 돼야 되죠. 사진 찍어서 그 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80%가 못 되는 거예요. 그때 재파종을 한 거라고, 그 농가에서는. 재파종을 해서, 왜 재파종은 조건이 되냐고, 온도가 워낙 높아져서 빨리 말라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재파종을 7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재파종을 또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7월 10일 날 같은 게 또 장마가 또 폭우가 나였어요. 그때는 당진 같은 경우, 충남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러분들 뉴스 들어서 알 겁니다. 완전히 폭우가 내려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다. 물이 뒤에서 안 빠져줘가지고 거의 그 높은 지대만 콩이 살아남고 거의 밑에는 다 포기할 정도, 그런 상태가 됐었다고요. 그런 폭우, 그 다음에 7월 19일 날부터는 고온 폭염인데도 35도 이상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때 폭염이 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이후로도 계속 고온 다습한 조건, 그리고 9월 6일부터는 그 이후로는 주룩주룩 계속 비가 내렸죠. 여러분들 지난 제 날씨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콩 생육 단계를 보십시오. 평년에 비해 가지고 6월에서 8월 달이 그 기온이 지난해 평균 온도가 25.7도라면은 1973년 이후로 최고의 높은 온도가 지난해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최고 온도로 봤을 때는 3.7도, 역대 1위였었다 이거죠. 그런 조건에서 콩을 재배하면은 어떤 조건이냐, 밑에 보면 콩 생육 단계를 보면은 앞에도 봤죠. 6월 13일 날 이전에 콩을 파종할 때 출현이 불안, 제대로 발화가 안 됐다는 거죠. 100%가. 그러니까 뭐 80% 이하가 되니까 재파종할 수밖에 없어요. 재파종하고 초기가 계속 비가 오고 뭐 그러니까 개화라든가 생육장, 그 다음에 뭐 8월 고온 5번 그 조건이 8월 3일, 5일 그때부터 고온 5번 조건이면은 꽃이 한창 필 때입니다. 그때 제대로 개화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량이 콩이 40도까지는 견뎌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콩꽃은 한 개체당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지만은 300개 내지 500개가 핍니다. 200개 이상이 펴요, 한 개체에서. 그런데 콩 달리는 것은 꼬투리가 많이 달려야 두 포씩 심었을 때는 50개 개체밖에, 50꼬투리밖에 안 달려요. 그런데 300개 이상 달려도 왜 그러면은 그 꽃이 다 안 맺히냐, 이런 고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습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분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꽃이 제대로 폈다가 다 맹화가 돼가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러고 나서 꼬투리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 꼬투리에서도 고온 상태가 지속되어 버리면 꼬투리에서도 늦게 꼬투리가 맺은 것들은 양분이 서로 지들끼리 경합을 유발시켜 보면은 양분 고갈 상태로도 늦게 그 달린 꼬투리들은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온도가 고온 타습온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꼬투리 형성에 불량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그때 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 병해충 중에서도 앞으로 보겠지만 뿌리썩음성을 비롯해 가지고 균형마른병 이런 것들이 많이 다발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기상은 한 번 발생했던 그 논에서는 해마다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재배할 것인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약간 결과적으로 수학기 때 가서도 9월달 여러분 9월 5일 이후로부터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벼 같은 경우는 뭐 쭉대가 제대로 여물지도 않고 약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해. 그래서 물이 안 빠져주니까 일부 여물었던 콩들은 위에 부분만 여물고 밑에는 다 썩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현상이 지난해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특히 저희들이 각 22개인데 원래 22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술을 지도를 해줬는데 21개만 한 지역은 포기를 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22개의 경인체를 저희들이 수량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수량은 411kg까지 나왔어요. 단모당 311kg까지 나왔는데 최저 수량은 180kg밖에 안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24년도에 비해가지고 24년도는 평균 수량이 258kg였는데 저희들이 컨설팅 해준 결과로서 그렇게 지난해 여러 가지 기상이 악화 그런 상황 하에서도 평균 335kg의 생산성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둔 그러한 지역에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난해 같은 여러 가지 북수는 기상 가운데서도 수량이 높아졌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구성된 콩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도해준 그 법인체에. 그래서 보니까 이들에게는 재배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자기들이 농사 짓던 것들을 갖다 그대로 접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 그것 때문에 평균적으로 335kg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했을 때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준 그것이, 즉 지도한 내용들이 토양관리라든가 양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파종 잡초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콩 전 생육기간에 있어서 그때그때의 대처, 기상에 대처한 병해충 방제 시기 이런 것들 거의 약재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대로 실천한 결과 저 정도 335kg 수량을 올렸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배수, 지난해 가서 너무나 폭우나 폭염 이런 상태에서 병해충 방제 그때그때에 연면 시비는 제때제때 해주고 비료 비배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에 옮긴 농가들이 지난해 이렇게 평균적으로 335kg까지 거뒀다. 그런데 411kg 거둔 농가는 어떤 농가냐? 바로 용농가예요. 오산 한우 영농조합 법인, 그 법인체인데 이 법인체에서는 초기부터도 기상 이변에 대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때그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 해결하는 내용들이 전부 여기 있는 상황들. 여기 같은 경우는 재파종은 콩이에요. 재파종을 했는데 재파종했을 때에 저한테 이분들이 그래요. 재파종했을 때에 물을 대줘야 됩니까? 안 대줘야 됩니까? 재파종했을 때 제가 보니까 재파종할 때 그 토양 상태가 적수분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의 재파종 7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했는데도 온도가 워낙 높아버리니까 적수빈 조건이 한 3일 만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야. 마르니까 고랑에 물을 대줘야겠다는 거죠. 그래 대주라. 그래 고랑에 물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늦게 파종을 하고 물을 대주니까 발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늦게 파종을 했지만 빨리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런 과정, 이렇게 물도 대주고 그 다음에
물이 만일 폭우를 대비해가지고 심지어 저 2차선 도로까지 잘라가지고 물 빠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비 왔을 때는 그때그때에 이렇게 물코도 정리해가면서 약재 방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기마다 제때제때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를 살포해서 이분들이 411건 거둔 거예요. 왜? 적기 파종도 않고도 그런 거예요. 적기 파종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장이나 일반 이 호남지방 같은 경우는 6월 20일까지만 파종만 돼요. 그런데 6월 20일까지 파종을 하면은 그게 적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10일간 늦어질수록 10%씩이 감량이 돼요. 그러면은 7월 5일 날 심었으면 10% 더 감량이 되는데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최고 수량이 나온 거예요. 이 농가에서. 자, 그것은 최고 수량 나오는 그 적기도 일반적으로는 평년의 기상이 맞을 때는 거기에 맞추는데 여러분들 이양 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빨리 이양을 하다 보니까 고온 상태가 빨리 닥쳐오는 거예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6월 20일 날까지만 심으면 제가서 농가에서 막 서둘러서 6월 20일까지 심으려고 하는데 7월 2일, 7월 초순경에 심어도 최고 수량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이. 그런 것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고온 피해를 덜 받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고온 피해를 안 받은 거예요. 너무나 일찍 심어버리면은 적기 그 이전에 심으면은 콩이 고온 피해를 빨리 받아가지고 고온 피해를 받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임이 생긴다든가 일부 아니면은 키가 작아진다든가 아니면 꼬투리가 형성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형성이 적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를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늦춰주니까 월등히 더 그런 고온 피해를 덜 받아가지고 7월 5일경에 2일에서 5일경에 심어도 400kg 이상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해마다 그때그때 기상에 따라서 생산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전문가들한테 같이 의논하고 여러분 질문도 하고 그래야만이 적합하게 타수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 많이 발생한 농가 보면은 이게 당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월 12일 날 그때 비가 왕창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내려가지고 그 지역이 전부 물이 안 빠져져가지고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막 일반 그 흙탕물로 뒤집어 써가지고 이거 광합성 당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다 썩어서 버리고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전문적 그 지난해 22기 법인체에서 당진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수량을 높인 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대가 좀 높아서 물론 물 빠짐이 수월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분들이 실천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더라 말이죠. 근데 실천을 않고 그냥 포기했던 농가들은 여지없이 전부 다 포기를 한 그 상태로 콩농사를 못 쳤어요. 그런데 어떤 농가에서는 8월 2일경인가 파종은 또 농가가 있었어요. 8월 2일경에. 8월 2일경에 파종하면은 물론 늦게 파종해도 콩 수량이 과거보다는 덜 떨어지는데 왜 그랬느냐 8월 2일경에 수하면 콩이 여물다 만다는 거죠. 왜? 서리 피해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데 약간 7월달까지 요 사이는 좀 7월 초순까지 늦게 심어도 크게 기상의 온난화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산성을 어느 정도는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지난해 우리가 현장에 지도해 보면서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막 급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고 나서 지난해 가장 문제됐던 병이 바로 이 병이에요. 균핵마른병. 왜? 이 병을 보세요. 지난해 35도씨 전후로 온도가 30도에서 30도 이 여기 때 최고 많이 발생했던 병이 이 병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한 포기씩 이렇게 죽어가요. 이게 죽어가면은 이 병은 어떤 현상이냐 균핵 상태로서 15년이 생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고온 상태가 지금 해마다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뽑아내야 돼요.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아두었다가 소각시켜야 됩니다. 태워야 돼요. 안 태우고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그냥 놔두면 다음에 또 걸려요, 이 병에. 예? 그대로. 그래서 지난해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균핵마른병인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약재가 제대로 안 갖춰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 농협이라든가 농자재 판매하는데 아니면은 농약 판매상에 가서 보면은 이 약재가 별로 없어요. 엉뚱한 약만 갖다 놓고 엉뚱한 약 뿌리니까 요거에 약을 뿌려도 요것이 더 이상 확산 예방 차원입니다. 요것을 치유 차원은 아니에요. 모든 약재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 예방약은 여러분들 지역에도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등록 약재가 있어요. 밑에 그걸 해당 약재를 여러분들 지역에도 준비를 미리미리 해내야 된다. 이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발병할 우려가 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요게 이제 12월 초순까지 이렇게 콩을 수확을 않고 그냥 놔뒀어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밑에서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콩은 다 익을 때까지 놔두고 나중에 거의 익어갈 무렵에 9월 5일 이후로 계속 비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왔으면 물꼬를 제대로 내줘서 배수가 저쪽 이 논에서는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배수 둘 때까지는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밑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즉 뭔 말이냐 요게는 콩 적지가 재배 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콩이 내 눈에서 아무리 논 지대가 높아서 물이 잘 빠져줘도 밑에서 안 빠진다. 저 밑에서 배수로가 뭔가가 구비 조건이 안 돼가지고 배수가 안 되면 그 지역은 재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다 익어놓고 익은 무렵에 이렇게 폭우 한번 맞아버리니까 이런 현상으로 전부 다 콩이 저렇게 미라병 이런 것도 많이 걸려가지고 형편없이 수량이 담보당 140kg밖에 안 나왔어요. 이 포장에. 그런데도 올해 또 심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렸어요. 절대 적지가 아닌 데는 심지 말아라. 이런 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논에서도 앞으로 내 논이 3년 이상 콩 재배하다 보니까 병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때는 재배하지 마세요. 예? 벼로 한번 재배하세요. 1년 내기 2년을. 그러고 나서 재배를 해야 확실히 콩을 타수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하고 계속 재배하면은 수량이 형편없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해야 할 것은 콩 재배 과정에서 배수량 그런 포장은 콩 재배를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연작 피해를 계속 유발됐던 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에서는 벼농사를 한번 쳐라. 벼농사 치면 그동안 콩에 발생했던 모든 병들이 물속에서 벼농사 지면 다 사멸됩니다. 1년 내기 2년 정도로 벼농사를 한번 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콩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비라든가 양분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야 된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콩 같은 경우는 밑거름 한번 주고 과거에는 밑거름 주로 끝났는데 오늘날에는 웃거름을 한번 주는데 그 웃거름 주는 시기는 언제 주냐? 꽃필 때에. 그때가 8월 5일경이에요. 8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때 웃거름을 한번 줘야 돼요. 그런데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웃거름 주고도 그 이후로 한 10일 내기 15일 있다가 또 한 번 주는 농가가 있었어요. 웃거름을 2번 주는 농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2번 주는 농가를 비료양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농가가 수량이 훨씬 많아가지고 비료값을 뽑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2번까지 웃거름을 주니까 수량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웃거름 주는 것도 그러고 연면 시비하는 것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그걸 또 분석해 보니까 웃거름 주는 것이 효과가 더 납니다. 연면 시비 오는 것보다도. 예? 대신 비료양은 더 들어가죠. 예? 거기다 직접 살포하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수량면에서는 훨씬 낫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웃거름을 2번을 주면은 줄수록 그만치 아까 양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타수하는 데서는 양분 충분히 콩에 양분을 주라. 예? 그런데 웃거름 줄 때도 중요한 것은 요소 비료가 너무나 많이 주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웃거름 줄 때 2번째 줄 그 요소 비료를 늦게 줘버리면 아까 그 12월 초순에 아까 이 전 포장에서 요게요. 요게 웃거름을 늦게 줬어요. 늦게서 안 여물으니까 12월 달까지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는 썩고 위에서만 조금 여물었고 140kg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웃거름을 적어도 9월 이전까지 8월 20일 그 전까지는 줘야 돼요. 2번을 주더라도 늦게까지 주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연면 시비하면은 효과적이고요. 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앞으로는 그리고 콩 기후위기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AI라는 활용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어떤 콩 재배할 때 그 내용을 거기다 딱 써놓으면은 컴퓨터가 거기다 답을 다 내려줍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입력돼 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항을 다 적어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콩농사를 지어야만이 안전하게 기후 이상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여러분이 콩농사를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응 기술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고